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도 코로 서서 어플 켜놓기만 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네요. 오늘도 아침에 10시부터 탔는데 지금 1시 반인데 27,000원 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콜이 없다. 이 콜이 없다는 얘기를 뭐라 하냐면 콜사라고 합니다. 콜사. 콜 사망이라 해가지고 특정 시간대 콜이 없는 시간대. 보통 이제 봄 되면 콜사가 많아요. 콜이 안 뜨는 시간대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에는 콜이 없어요. 아침에 누가 시켜 먹어? 보통 콜 많은 시간대가 보통 식사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밤 시간대예요. 보통 아침에는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대니까 뭐 몇 시간 좀 더 기다리면 회사에 밥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배달 안 시켜 먹겠지 이게. 근데 요즘에 콜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많은 배달 기사분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콜이 없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콜이 많이 생기기 힘든 게 그런 거죠. 아무래도 요즘 워낙 물가 비싸고 배달음식 비싸다 보니까 회사에서 시켜주는 거 아니면 사실 개인이 시켜 먹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이. 특히나 이제 1인 가구분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식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물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더 오르겠죠, 이게. 음식값도 오르겠지, 이게. 지금도 비싼데. 여러분들 밖에 파는 음식 보면 좀 가격대가 후덜덜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만원 밑으로가 없어요. 한 끼에 만원 밑으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을 정말 푸짐하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직장 안에서 식당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밥을 제공하는 건 괜찮은데 뭐 밥을 회사에서 나가 사 먹는다 뭐 이러면 좀 지출이 좀 있죠 이게. 그렇다고 매일 시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27,000원 3시간 반 했는데 27,000원이 뭐 최저시급도 못한 돈이네 이게. 오늘 유튜브에서 배달 단가 조정한다고 뉴스 뜨더라고요. 저도 회사에 넣어서 부업을 해볼까 했는데 다시 검토해야겠다고요. 단가를 조정한다는 게 단가를 낮춘다는 겁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배달 라이더분들 인권 생각해서 단가를 올려버리면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또 높아지는 거지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런 겁니다. 여기서 뭐 배달 라이더분들 단가 낮으니까 좀 일정 이상 올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버리면 그 소비자한테 또 배달 이제 금액을 또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배달 플랫폼에서 폭리를 많이 취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애초에 배달 플랫폼 자체가 없었으면 지금 이 배달 산업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예. 엄밀히 따지면 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 많잖아. 이해는 하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 이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과연 이 배달 산업이라는 게 산업이라 말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 배달 어플 없었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얘기하자면 한 10년 전이죠. 그때는 배달로 큰 돈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배달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웃사이드 직업이었어. 아웃사이드 직업이 뭐냐 하면 하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젊은 나이 때 뭐 오토바이 타고 배달로 돈 번다, 돈 좀 많이 번다 얘기를 여러분 불과 한 10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때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때는 암암리에 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됐어. 배달로 큰 돈 번다는 게 언제부터였어? 이 배달 어플 생기고 이 코로나 특수를 맞이하면서 그때 배달 단가 높아지면서 그 초창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뛰면서 생각보다 돈이 되더라. 이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웃게 뭐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자유경쟁 사회 아닌가 자유경쟁.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 원래 있잖아요. 알아서 치고받고 하게 놔둬야 돼. 국가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모양새가 웃게 뭐냐 하면 원래 이런 시장 경제라는 것은 스스로 생존할 사람은 생존하고
빠질 사람 빠지게 놔둬야 돼요. 모든 사람 입장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래.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실력 차라는 것은. 근데 그 못하는 사람들이 못 먹고 산다고 힘들다고 좀 봐달라,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잖아.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달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 목소리 높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 배달로 뛰어드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게 참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 배달이 산업이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산업을 봐야 되지. 이게 무슨 국가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엄밀히 따지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만큼 배달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뭐 배달이 사실 뭐 국가 경제를 정말 이바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쪽이 서비스 개념인데 이 서비스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쪽에 일자리 못 구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사람 일하면서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많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프로기사만 뛰어야 서비스品질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진입장벽을 다 허물어버려서 생기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가타이거니 근데 원래 배달 쪽은 진입장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어요. 지금 초창기에 뜨는 사람도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한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진입장벽을 논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쪽은.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어떤 우리가 무슨 취업을 할 때 학력이나 뭐 스펙, 뭐 자격증, 학점, 나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취업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배달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아예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유상보험 같은 거 이제 뭐 필수로 가입을 시켜서 하면 보험가입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냐. 뭐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겠지. 근데 그 보험가입 해서라도 하겠다는 사람은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어떻게든 돈을 버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큰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치면 지금은 푼돈이라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푼돈이라도. 그러니까 그냥 큰 돈 안 벌어 좋으니까 뭐 좀 용돈벌이 뭐 생활비 정도 벌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 뭐 이 배달 쪽도 봐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될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입니다. 배달은 서울 말고는 답 없어요. 서울은 그래도 오랜 시간 오토바이를 꾸준히 하면 있는데 경기도권으로만 벗어나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경해서 서울에서 와서 하기에는 감당 불가. 전 그나마 서울에 자가가 있어서 할만합니다. 전 그나마 무사고로 보험료 싸고 오토바이도 일시불로 구매하고 제가 타이어 빼고는 자가 정비해서 그나마 낫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배달하려고 서울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왜냐면 배달의 성지가 서울이니까. 인구 밀도 높다 보니까. 근데 서울은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서울에서 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오토바이 그런 이제 오토바이 관련 뭐 사망사고 이런 거 CCTV 같은 거 보면 다 죄다 서울이야. 배달 관련 교통사고 거의 집약돼 있습니다. 뭐 배달 라이더분들 이제 뭐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면 다친 거 대부분 서울이에요. 서울이 그런 배달 쪽이 뭐 집약돼 있고 뭐 배달콜이 많은 것도 인정인데 그만큼 위험한 것도 서울이야. 일단 교통량이 많고 배달 라이더가 많다는 건 배달 라이더 중에서 또 좀 위험 운전이나 아니면 이제 불법 운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배달 쪽 이미지가 나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정상적으로 해도 누군가는 배달 몇 개 더 뛰려고 불법 운전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서울은 배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권은 배달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 보통 경기도권도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분당, 광교, 평촌 이런 데 가도 배달콜이 많이 없어요. 서울만 좀 많이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서울이 1인 가구 많으니까. 1인 가구 굉장히 많으니까 1인 가구들이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안 해 먹다 보니까 많이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서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예전만큼 막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서울에서도 큰 돈 벌려면 그 신호 까고 해야 됩니다. 신호 까고 아니면 이제 뭐 골목길 다니고 해야 돼. 그런 것도 위험천만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서울도 배달 라이더 점점 몰리면 또 몰라. 왜냐면 서울에도 돈이 된다고 지방의 배달 라이더들이 바이크 서울로 많이 가거든, 이게. 실제로 많이 가요. 원정 간 사람도 많습니다. 짐 싸들고. 그러면 또 배달 라이더부터 굉장히 우후식순 증가하면 서울도 무조건 돈이 된다 볼 수 없는 거 앞으로. 이것도 봐야 돼요, 여러분. 뭐 서울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해도 이 배달건 한정적이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막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신규 라이더들이 진입해버리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 쪽은. 다른 지역은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